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통 환자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통의 양상과 부위를 알면 대략적으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통이 나타나는 부위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마를 둘러서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통증은 이마에서부터 띠를 둘러서 두통이 나타납니다. 긴장성 두통은 1차성 두통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두통의 특징은 압박감이 있으면서 둔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마치 작은 모자를 썼을 때 모자 테두리 부위가 조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드라마에서 머리띠를 둘러싸고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주로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 긴장입니다.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식이의 문제 등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긴장성 두통은 한의학적으로 정두통, 담골두통, 기골두통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담과 화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담은 근육을 뭉치게 하고 화는 통증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치료하는 약재들은 대표적으로 이진탕에 가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열을 내리면서 기운이 서늘하고 가벼운 잎이나 꽃봉오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한쪽 쪽골에만 나타나는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한쪽 쪽골 부위에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양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통증은 쪽골을 포함해서 얼굴 한쪽 모두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편두통이 발작하면 머리 한쪽에 욱신거림과 함께 맥동이 느껴지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동맥이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진통제도 안 듣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죠.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쪽골이 아프면서 빛, 소리, 냄새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눈부심이나 청각적 환각을 경험합니다. 심하면 토하기도 합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호르몬 변화, 불빛, 흡연,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수면장애, 초콜릿 같은 특정한 음식이 촉발인자가 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습니다. 한의학에도 편두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른쪽 편두통은 주로 담과 열, 기혈을 원인으로 보고 왼쪽 편두통은 풍과 혈혈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좌우를 구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좌우보다는 증상의 특징과 원인에 따라서 허실로 변증해서 처방합니다. 편두통은 축두동맥염이나 3차 신경통과 감별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간혹 축두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두통이 생깁니다. 축두동맥염에 의한 두통은 관자놀이 부위에 혹처럼 튀어나와서 누르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3차 신경통에 의한 편두통도 한쪽 얼굴에만 나타납니다. 3차 신경은 3가지 가지가 있는데 눈과 이마 쪽을 지배하는 눈신경, 광대뼈 부위를 지배하는 위턱신경, 아래턱 쪽을 지배하는 아래턱신경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달라집니다. 3차 신경통도 중년 여성에게 흔합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 나타나는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군발성 두통은 군집 두통이라고도 하는데 통증이 나타나면 때를 지어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 지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눈을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고 한쪽 눈추에 차결감이나 찌른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고도 합니다. 통증은 주로 대개 밤에 발생합니다. 군발성 두통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군발성 두통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상하부와 관련된 뇌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녹내장이나 안구혈관의 문제로도 눈 주위 안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군발성 두통은 한의학적으로 두통과 안통의 범주에서 치료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두통에 눈까지 아픈 것은 풍담이 치고 올라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일반적인 두통과 비슷하지만 눈까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간화와 관련이 있어서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에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차성 두통으로 부비동염에 의한 두통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에 의한 두통은 미간, 광대뼈, 비강 안쪽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두통, 안통과 함께 끈적이면서 노란 콧물 혹은 녹색 콧물, 코막힘이 동반됩니다. 부비동염이 좋아지면 두통도 사라집니다.
뇌출혈이나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파집니다. 특히 뇌출혈은 한쪽 편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두통이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두통은 머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하고 복시와 같은 시력장애도 생깁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은 마비 증상이 없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두통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에 방문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두통은 지배하는 경락에 따라서 통증이 달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통증은 주로 양경이 흐르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후두부 두통은 방광과 관련된 태양경, 양쪽 쪽골 두통은 담과 관련된 소양경, 이마 부위는 위와 관련된 양명경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다만 두종부 두통은 음경으로 간과 관련된 고름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종부 두통은 특이적으로 피로도와 관련이 높습니다. 이에 처방을 할 때도 해당 경락으로 인경하는 약제를 추가하거나 연관된 경락에 침치료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보통 이마 부위가 아픈 경우는 주로 담음이 원인이 됩니다. 이마가 아플 때는 위장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위장형 두통이라고도 합니다. 속이 느글거리고 재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고 위장이 약한 체질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미간과 양쪽 눈두덩이, 눈썹 부위의 통증을 미능골통이라고 하는데, 미능골통은 주로 풍열, 다마를 원인으로 보고 치료합니다. 이처럼 두통의 양상과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합니다. 임상에서는 천궁다조산, 반화백주 천마탕, 청상견통탕, 순기조중탕, 당기보혈탕, 양열거풍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정요법으로는 두통의 천마차, 천궁차, 국화차가 좋습니다. 천마는 두통, 어지럼증과 함께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 중풍 등의 마비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로 먹을 수 있는 국화는 시중에 화분이나 화환에서 흔하게 보이는 국화가 아니라 들에 피는 국화로 작은 꽃봉오리인 감국입니다. 감국은 두통과 함께 안구충혈 등 안구 증상이 있을 때 좋습니다. 만성적인 두통이나 불면증에 감국 베개를 만들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천마차는 하루 용량으로 천마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여서 두세 차례 나눠 마십니다. 감국의 경우는 10g 정도를 물 500ml 정도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만 끓여서 마십니다. 일반적인 두통에 천마 대신 천궁을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용량과 방법은 비슷합니다. 두통은 침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아시혈에 자침합니다. 아시혈은 통증 부위에 침을 놓는 것입니다. 편두통의 경우는 아시혈과 함께 반대쪽 발목에 절골혈을 사하면 특효합니다. 더불어서 통증 부위와 원인에 따라서 사죽공, 풍지, 합곡, 태충, 해계, 백회, 상성, 신정, 태양, 풍룡 등을 자침합니다. 사암침법도 효과적입니다. 두통은 침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이자 질환입니다. 쉽게 진정될 것 같으면서도 재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만성적인 경우 진통제를 달고 삽니다. 그러나 두통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면 다시는 두통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두통 없는 상쾌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